전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학번이 같다는 거 외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대학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한데 제가 이제 이 대통령님하고 인연은 그분이 성남시장 시절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시지만 성남시장 시절에는 민주당 내에서 아주 주변적 인물에 불과했어요. 당시 주류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챙기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정도의 위치였는데 저는 이분이 성남시장으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책자문단 요청이 있어서 제가 정책자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그리고 세월호 관련 단식 광화문에 단식을 하셨을 때 제가 뭐 아무도 지원도 안 갔어요. 사람들이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도와주도 안 도와주고 이래서 제가 저라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세월호 단식하실 때 제가 가서 그 지지 방문도 하고 그분은 단식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 둘이서 공개 이런 뭐 거리 대담도 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 인연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동기들 중에서 집안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제 동기 중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하고 학번이 같지 않습니까? 나이도 뭐 비슷하고 이재명 대통령만큼 어려운 출신은 없었어요. 전 저희 세대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정말 소년공인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년공으로서 그 시련을 극복해서 자라고 어려운 환경에 자라서 정치인,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큰 웬만한 의지 없이는 되기 힘들죠. 그래서 전 정치인 떠나서 인간 이재명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죠. 그 점을 전 보았고요. 대통령이기 전에 그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정치인, 뭐 도지사 포함해서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 후보,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또 보게 됐죠. 이분은 문자 그대로 아주 실용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용주의 철학이 분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사람과 정책을 구사한다라는 점이 그분의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실용주의적 그 접근을 이제 잘 구사해서 저는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모든 걸 잘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아주 지지율 좋고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역사적 경험에 따르게 되면 어떤 정부도 후반부에 가게 되면 실수가 나오고 또 실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정부, 완벽한 대통령 없다고 봅니다. 그럼 실수도 하실 수 있고 실패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부가 그래도 크게 봐서 성공을 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못한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안 보이지만 그거를 대를 이제 이어달리기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주의도 이어달리기고 우리나라 민주정부도 이어달리기라고 보는데 이어달리기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정부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을 하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궁극에 있어서는 정권을 재창출해서 이어달리기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잊으면 지금의 성과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 최악의 대통령 1위는 당연히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이제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죽였지 않습니까?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최악은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죠. 저는 내란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민주헌정을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반드시 1위인데 한 사람은 실제 죽였고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2위죠. 뭐 근데 기본적인 틀은 같아. 둘 다 민주헌정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1위를 뽑았고
세 번째 월스트는 이제 박근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무능했던 거죠.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을 하지 않고 최순실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뭐 쿠데타는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지만 무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서 그 권한에 기초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사람이 자기는 골방에 있고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컨대 전두환, 윤석열, 박근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현 대통령을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 대통령은 나중에 역사의 평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전직 대통령 중에 뭐 베스트 1은 당연히 김대중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시련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서 했던 일을 보면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그 대통령 되기 직전의 문제라면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그 복지국가와 IT 강국, 문화 강국이라는 그 큰 틀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놓았고 그 틀 위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축을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노무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무현이냐 하면 이건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역주의 타파 또는 재벌 규제 이런 정책적 측면 말고, 노무현이 등장함으로써 보통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평민이고 서민이구나, 대통령은 저래야 돼, 대통령 왕이 아니야, 그거를 온몸으로 보여준 분이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통령, 친근한 대통령, 대통령의 바람직한 인간적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에겐 그런 대통령이 필요했던 것이죠. 평민, 서민, 그런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전과 후는 갈라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점에서 저는 세 번째를 꼽나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법률가인데 제가 이제 2년 반 동안 모시기도 했습니다만은 철두철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려고 하셨어요. 특히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사태, 박근혜 파면이라는 사태를 겪고 집권을 하셨기 때문인데, 이분은 국정 운영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소신처럼 갖고 계셨고, 그에 따라 모든 걸 운영을 했고, 그것이 정반대가 윤석열인 거죠. 정반대가. 윤석열은 법과 원칙 위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치하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자란 건 사실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추구하려고 했던 전국 운영의 원칙만큼은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을 만들면서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 3년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했고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국민들께서 그 역할을 인정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역할을 주셨던 거죠.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갔고 검찰은 정부조직법 통과로 1년 뒤에 간판을 뗍니다. 물론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아있지만 크게 봐서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 그 얘기는 상당 부분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에 있어서 제가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저에 대한 일종의 연민의 감정도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현실 인식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지금 정치를 이제 사면 복권 되고 난 뒤에 새로운 행보를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3년 너무 길다를 외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 물론이고, 저는 새롭게 국민들께 조국의 효능, 조국혁신당의 효능을 입증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그 즈음에 저희가 외쳤고 주장했던 것은 상당 부분 실현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이 시점, 특히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진보정부고 잘하고 계세요. 잘 하셔야 되고,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이고 민주당 정부 이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역할 또는 조국의 독자적 효능이 무엇인가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직 입증되지 않은 거죠. 저는 일단 뭐 상당 기간 동안 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나와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국민들은 이제 조국혁신당 또는 조국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근데 저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리고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부는 중도 보수 정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제 내란이 끝나고 집권을 하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옮기신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왼쪽이 비어 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한 클릭을 옮기셨기 때문에 왼쪽을 담당해야 된다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중도 보수 정부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경제 문제, 뭐 고려할 게 민생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만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이 감옥 가고 김건희가 감옥 가고 검찰청이 문을 닫아도 남아있는 문제가 저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봅니다. 민생의 불평등,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가장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했는데 그게 제가 뭐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의 부동산 정책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서울 지역의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속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 전체가 따라 오르고 반대로 지역의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한국 사회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의 격차거든요. 근데 이런 데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세훈의 이런 집값 올리기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왜냐? 자신들이 속한 지역구의 한강벨트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세요. 그 지역 주민들은 집값이 오르길 바랄 거 아닙니까? 비판을 안 하세요. 저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비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집값이 폭등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정부이자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조국혁신당이 또는 조국이 하는 지금의 역할, 민주당이 말하지 못하거나 말하기를 꺼리거나 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또 말하기를 늦추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세훈의 재개발 촉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죠. 하나 더 말하자면 제가 최근에 저희 의원님들 또 비대위원들 이끌고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해서 공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종의 당대표인데 민주당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또 이재명 정부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협상 당사자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으로서 세게 얘기를 해줘야 이재명 정부가 레버리지가 생겨서 협상에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뭐 반미 투사처럼 제가 될 수 있으나 저는 반미 투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의 관점에서 그걸 세게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대사관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이 역할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조국혁신당 또는 조국의 독자적 역할이고 이게 강화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일부 민주당원들 또는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저의 판단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조국혁신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발언이 오히려 필요하고 크게 보면 그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고 정권 재창출을 돕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에 나설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민들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의 효능을 인정하시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죠.